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자, 우리 증시가 장중에 좋은 흐름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1% 넘게 올랐고 특히 시총 상위주들 반도체랑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골고루 좋은 흐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코스닥은 좋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못 갔습니다. 또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가 오늘, 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알테오젠이 시총 1위 코스닥에 뭐 삼천당작이라든가 HLB라든가 이 시총 상위 종목들 바이오들이 못 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약간 눌렸습니다. 오늘 그 시장에 외국인 기관들의 양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이제 아마 지수를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시키려는,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바닥이다.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그다음에 업종의 순환매를 계속 돌리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반도체가 어제 빠지면 오늘 올리고, 뭐 2차 전지가 최근에 빠지다 보니까 또 올리고, 바이오 좀 많이 눌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개인 수급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 약간 횡보 내지는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의 경우 뭐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기관들의 양 매수가 또 들어왔고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 골고루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보합이었지만 분위기는 일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뭐 남긴 그런 하루인 것 같고요. 느낌으로는 반도체 바이오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은 드는데 장중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또 언제든지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뭐 충분합니다. 그런 그 확률도 특히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어서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면 내일은 또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수급이 꼬이면서 좀 더 하락할 가능성. 이 바이오들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그냥 주가가 좀 빠지면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반등할 때 뭐 매수를 좀 하고 거꾸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지만 아니 지금 주가가 딱 빠지면은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제 주가가 빠질 때 비중을 줄여놓지 않으면 그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요. 계속 버텨야 되는데 물론 눈 딱 감고 기다리면 언젠가 오르겠지. 그게 맞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순환매가 도니까 그렇게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일단 큰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이 나쁘지 않다면 좋은 종목이라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지표에 기대서 매매하는 것도 지금은 내 감정에 기대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두 종목을 신청해 주셔서 어제 이제 분석해 드렸던 종목들을 좀 리마인드하는 어떻게 흘러갔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고 역시 오늘 신청해 주신 두 종목도 내일 신청해 주신 종목들이 너무 많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일 다시 좀 점검을 한번 더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458종목 올랐고 417종목이 빠졌습니다. 1.08% 올랐고 코스피 100도 1.19%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고 당연히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912종목 올랐고 678종목이 빠졌습니다. 0.73% 올랐고 코스닥 150은 0.67% 올라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지금 선물 지수는 0.16% 하락하고 있는 상황.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0.13% 약간 낙폭을 좀 줄이고 있네요. S&P 500도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건 0.13% 하락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0.07%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대가 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0.1%가 올라서 1465원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지금은 1464.3원 조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0.16% 내려서 69달러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미국 관세 정책 유연화 기대감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확대됐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제약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미국의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기대감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상호관세 유예 및 면제 등 트럼프의 발언에 미국 3대 증시가 동시에 강세를 보인 영향 속에 상승 출발한 뒤에 공매도 재개 등 국내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폭을 좀 줄였다고 봐야 되겠죠.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 기반으로 건설 및 전기 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LG 배터리 산업 육성 발표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상위주를 봐야 되겠네요. 시총상위주를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골고루 제일 많이 올랐어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7%대 올랐고 SK하이닉스가 3%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네이버가 1.45% 빠졌고 나머지는 약보합권 정도였습니다. 코스닥은 파마리서치가 지금 거래 정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흐름 나와서 33만 7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1년쯤 전에 10만 원 아래쪽에 거래되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1년 얼마쯤 전에 네, 지금 33만 7천 원 거의 3배, 4배 많이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4%대 상승이 나왔고요. 빠진 종목은 삼천당제약, 리가캠바이오 두 종목이 1%대 빠졌습니다. 자, 업종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제일 좋았는데 주성코퍼레이션 21%대, 이수페타시스 10%대, LG 에너지 솔루션이 7%대 올랐고 자,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다이나믹 디자인이 12%대, 전진건설 로봇이 8%대 빠졌습니다. 자, 로봇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단물 다 빨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지금 나오면서 결국 그 순환매를 돌다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타 제조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노바텍이 상한가 꿈비 4%대 올랐고요. 통신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더즈은이 6%대, 인포바인즈 1%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오리엔트 바이오가 상한가, 파밀셀과 종근당홀딩스가 2%대 올랐는데 오늘 아까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는 아까 뭐였죠? 노바텍이라든가 오리엔트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주 테마주로 묶여 있는 왜 묶여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오늘 무죄 판결 소식에 관련 테마주 엮여 있는 종목들이 사실 선고 나오기 한 2시간쯤 전부터 막 상한가 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좋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좋지 않다가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오후 1시 선고 이제 중계 막 나오면서 1시 반 이렇게 넘어가니까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더니 상한가로 이제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자, 빠진 종목은 제일약품이 4%대, 유한양행과 삼성제약이 3%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셀비온이 10%대 올랐고 바디텍메드, 메디포스트, 파마리서치가 5%대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은 TNR 바이오팹이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 네이처셀이 8%대 하락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현대로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 BM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콘텐트리 중앙, 한미반도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동화약품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자이언트 스텝, SMCNC, 덱스터, 위지윅 스튜디오, 솔브레인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신청해 주신 두 종목은 어제 신청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하루 더 신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셔서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궁금하시면 당연히 신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는 바이넥스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오늘은 말씀을 해 주셔서 어제 다뤄드렸었던 셀트리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엔젤 로보틱스 흐름을 살짝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리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했던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면 작년에 이제 확정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1% 하락, 영업이익은 30.65%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는 약간 소폭 높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는 뭐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매출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15조, 16조 원대 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9%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아주 빠르게 뭐 개선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2026년에 이제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30%가 늘 걸로 예상돼서 올해 상반기가 좀 지나가야 하반기도 거의 3분기 말이나 4분기 가까이 붙어야만 내년도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이벤트, 우크라이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고 나면 다시 또 반등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그때그때의 상황을 다 좀 잘 봐야만 되고, 지금은 작년 12월 이후에 계속 엄청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역시 46만 주 가까이 팔았고 기관이 21만 주 덜어냈습니다. 개인만 지금 3일 동안에 170만 주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빠졌고 26,000원대가 밀렸습니다. 이제 25,800원까지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일봉을 볼까요?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렸는데 어제 제가 횡보하면서 아래쪽, 위쪽, 이 아래쪽에 지지 라인, 위쪽에 저항 라인이 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1년치 일봉을 그려놓고 매물대를 그려보면 대충 25,400원이 지지 라인, 27,000원이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뭐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어제 제가 주가가 좀 밀리게 될 경우 25,000원 정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25,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게 되면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26,000원이 깨지고 25,800원 되니까 덜컥 겁이 나잖아요. 어제 제가 분명히 2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물대 한 칸 25,400원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더 밀릴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밀리냐, 1차로 일단 25,400원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고 더 빠질 수 있죠. 충분히 지금 수급이 완전 꼬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5,000원 정도인 거예요. 결국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오늘도 똑같이 제시해 드립니다. 25,000원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25,000원 정도에서는 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3월 달에 저점이 빨갛게 다 양봉. 무슨 말이냐면 아래쪽에
급락을 하면서 출발해서 크게 반등, 크게 반등, 크게 반등하는 자리가 지금 3번, 4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5,000원 정도에서는 혹시 25,000원이 깨진다, 뭐 24,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릴 만한 그런 자리 이렇게 보이고요. 25,000원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5,000원이 혹시 깨지게, 근데 이제 25,000원이 깨지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서 60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으면은 이제 60일선이 23,90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24,000원 정도에서는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25,000원이 밀리면 다시 24,000원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25,800원인데 60일선까지 밀리면 1,800원이 더 빠진다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빠질 때 약간의 비중 축소가 있어서 비중을 한 10%만 줄였어도, 그리고 내일 또 빠지면 또 한 10%만 줄였어도 다시 반등할 때 더 싼 가격에서 20% 또는 갖고 있는 현금을 보태서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일단은 25,000원 정도가 바닥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이 깨지게 되면 24,0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도가 되면 24,000원, 뭐 25,000원 이런 가격대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뭐 여지가 있다. 예, 지금 그렇게 계속 횡보하면서도 25,000원 뭐 아래쪽으로 살짝 이탈하거나 이랬을 때는 뭐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따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도 팔았지만 기관의 매수가 4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빠져서 오늘도 16,760원까지 밀렸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사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760원 이 정도에서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봉을 보면 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봉, 바이넥스 일봉을 보면 아래쪽에 그 노란색 선 있는 데에서 아래 꼬리를 달았죠. 21선입니다. 16,370원이니까 대략 380원, 16,380원. 오늘 저점이 16,540원. 그러면 대략 21선 가까이 붙으면 주가가 더 안 빠지고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넥스는 21선 16,300 뭐 대충 16,350원 정도를 바닥으로, 그리고 고점 반등할 경우 241선과 61선이 만나는 18,400원 정도를 고점으로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16,350원 정도, 고점은 18,400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신청해 주셨던 종목들을, 자, 셀트리온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셀트리온 21선 기가 막힙니다. 그죠? 18,000 아니죠. 18만 5,600원 정도 되는데 18만 5천 지금 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만 5,400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넥스트레이딩에서 100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8만 5,500원인데 21선 깼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18만 5,500원, 5,600원 이런 자리면 아직 21선 근처에서 눈치 보고 있는 자리, 21선 밑으로 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있지만 안 깨고 있고요. 지금 반등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뭐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 21선 깨지 않으면 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보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선명하게 노란색, 그러니까 회색 선이죠. 121선 따라 쭉 올라가고 있고 위쪽에서 21선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오늘 주가는 아래쪽에 121선, 위쪽에 21선 사이에 딱 갇혀 있죠. 봉 길이도 이제 짧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21선이 12,640원. 오늘의 고점이 12,640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21선에서 눌렸습니다. 그러면 이 12,640원이라는 21선이 계속 저항을 하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뚫을 것이냐. 뚫으면 61선,
13,200원쯤 되는 자리. 그래서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은 오늘은 역시 시장이 전체적으로 횡보하고 눈치 보고 이런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 똑같아요. 위아래 그 지지선 밑으로 안 빼고 저항선 위로 올리지 않는 그냥 그 안에 딱 갇혀 있는 그냥 그 공식처럼 움직이는 그런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서 눈치 본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 뚫고 올라가면 비중 확대,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젤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을 만들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1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121선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올랐죠. 주가는 올랐는데 121선이 26,000원인데 26,000원 도전을 못하고 있죠. 25,850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셀트리온처럼 이게 아직 뭐 완전히 밑으로 내려 꽂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도 26,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좀 홀딩하고 또는 매수도 좀 자제하고 있다가 121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21선에 눌리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빠질까? 121선에서 눌리면요. 제가 볼 때는 24,700~800원 정도까지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 밀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121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27,000원까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지금 선물 지수를 보면은 뭐 일제히 빠지고 있습니다. 일제히 빠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주가가 자, 선물 지수 지금 보면은 다우는 오히려 플러스 6 전환을 상승 전환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2.5 낙폭을 약간 줄였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1 낙폭을 좀 줄이고 있죠.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미국 증시가 개장하려면 3시간 이상 더 걸려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행히 또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좀 잘 움직여주고 내일 우리 증시가 또 잘 같이 움직여주고 이러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